네,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생입니다. 자, 오랜만에 전시장에 나왔습니다. 예, 오전 시간이고요.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첫날이고요. 경기국제보트쇼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해서 예,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야외 촬영 갔다 왔는데 박람회 첫날인 만큼 제가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 다양한 업체들이 나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잠시 후에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백호전장입니다. 전시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이어서 예, 관계자분이 아까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예, 미리 촬영하겠습니다. 예, 스타마린이라는 업체고요. 빅스타 제품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촬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 제품들을 많이 전시를 해 놓으셨는데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백호선생입니다. 빅스타 520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무슨 색깔이 될까요? 약간 노란색이 들어간 색깔의 위에는 화이트 톤을 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유튜브 분도 이 배를 타시긴 하는데 저도 타봤거든요. 근데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시승도 한번 해보고 소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배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이 업체는 FRP 선체를 만드는 업체, 국내 업체 중에 몇 안 되는 업체이긴 합니다. 그리고 툴기의 설계값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헐이 보면 일반적으로 배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그 헐하고는 약간 성격이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징적인 거로는 각이 이렇게 여러 번 져 있어요. 예, 보면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부에 보면은 이렇게 각이 몇 번 꺾여 있잖아요. 여기도 꺾여 있고 여기도 꺾여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꺾는 게 실질적으로 배를 제작할 때는 이게 이렇게 꺾어갖고 적층에서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예, 아무튼 위에 올라가서요. 예,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백호천장입니다.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 특이하게 선장석이 없네요. 이게 배가요, 선장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부러 선장석을 없애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면은 항에서 나와서 목적지까지 운동을 할 때 대부분 서서 운전하거든요. 너무 장거리, 뭐 1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석주행, 탄력 받아서 정석주행을 하실 때는 의자의 시트에 착석한 다음에 편하게 운전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뭐 30분 내로 간단하게 포인트 이동할 때는 서서도 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가고 선장님의 시야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서 봤을 때 이 대시보드라 해야겠죠. 자동차로 기준을 했을 때 대시보드를 봤을 때 제가 서서 보이는, 지금 카메라가 서서 보이는 시야각하고 제가 보는 시야각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는 바다에서 운전을 할 때 보면 이제 물 앞에 선수의 배 앞부분에 이물질이 있는가, 구조물이 있는가, 그것도 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할 때요, 바다 물을 봅니다. 파도의 굴곡을 타거든요. 왜냐면은 더군다나 이제 앞에 선수 부분에 배가 먼저 달라가는 배가 있으면 그 배를 뒤를 쫓아가거나 사이드를 쫓아가거나 그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음악이 조금 크게 나와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어탕이 나오는 공간이고요. 서서 했을 때 요런 포지션이 되겠죠? 예, 요런 포지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스타마린 보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선장님이 운전을 하면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보트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선장님도 낚싯대 꽂이가 상당히 가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마운트의 컨트롤 레버도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 하우스가 되면 안에 들어가서 운전했다가 나도 낚시를 하려면 밖에 나와서 운전을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배는 바다에서 어느 순간인가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실외로 배는 딱 중립을 놓고 서 있을 때요, 옆으로 흘러가게 돼요. 앞뒤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기는 하시는데, 요렇게 되겠죠. 예, 운전하시다가 낚싯대 꽂이는, 지금 낚싯대 꽂이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 낚싯대 꽂이 없다고 예상을 했을 때 낚싯대 거치를 여기다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어초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낚싯대 거치를, 전동지를 거치를 해 놓은 다음에 아예 운전을 하면서 내리고 올리고 그런 채비가 편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뒤에 데크가 굉장히 넓네요. 예.
여기 보면은 후미 쪽에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엔진은 115마력 야마 포사이클이 달려 있습니다. C퍼스터 유압 장치로 되어 있고요. 새거 해서 좋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거 보면 요새 그 몇 년 전부터 추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보트든 간에 뒤쪽 후미 쪽의 난간, 사이드 쪽 엔진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 양쪽에 여유 공간을 놔두고 저 공간에 서서 낚시를 하는 게 이게 추세가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겠죠. 실제로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후미 쪽에 낚시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저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배는 옆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라인이 뒤나 사이드 쪽이나 뒤로 흘러가거든요. 앞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닥에 보면 인조티크가 돼 있네요. 아무래도 인조티크가 돼 있는 게 미끄럼 방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딱 봤을 때 예뻐요. 예, 깔끔하게 예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줄자 같은 것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한 번씩 열어볼까요? 자, 이게 통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요. 우와, 세상에. 어창입니다, 어창. 제가 개인적으로 비염이 있어서. 자, 어창입니다. 이걸 한 120리터 정도 되겠는데요? 자연순환식 어창입니다. 이게 자연순환식 어창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물봉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어창이 물봉이 열려 있는데 물이 끝까지 차진 않습니다. 이게 배수 높이까지. 만약에 사이드 쪽에 배수 높이가 요 밑에서 3분의 2 지점이면 거기까지만 딱 찹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벡스타 680이라고 신버전 같거든요. 예, 벡스타 680은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우스 버전입니다.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센터 콘솔 벡스타 520 버전이고요. 벡스타 680이 나와 있습니다. 680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680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백호전장입니다. 예, 스타마린 배의 벡스타 680. 예, 680이죠? 예, 680 맞습니다. 예, 680 버전에 왔습니다. 이 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새로 신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거든요. 보면은 세미 하우스로 되어 있네요. 완전 하우스는 아니고요. 자, 선장석이 요렇게 되어 있네요. 예,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근데 이제 운전을 했다가 이제 낚시할 때는 바깥에 살짝 나가서 낚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네요. 이제 그 하우스 안쪽에 침실 공간이겠죠. 침실 공간 별도로 있고요. 화장실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완전 이제 크루즈 보트 아닌 이상 그 바다에서는 낚시 용도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배박도 가능하고 낚시 용도가 강해서 낚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바깥에 문이 있으면 좋긴 한데요. 큰 배들은 문이 있으면 이게 3단을 접어갖고 한쪽으로 접어 놓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굳이 문이 없어도 때로는 이제 뒤쪽에 아이젠글라스로 해서 비닐 천막으로 닫아 놓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밀폐된 공간에 때로는 이제 바람이나 그다음에 먼지나 이런 거 타지 말라고 그렇게 작업도 합니다. 네, 접이식 의자 시트가 돼 있네요. 그다음에 전자식인데요. 예, 전자식입니다. 300마력 야마가 달려 있고요. 야마 엔진이 달려 있고요. 전자식. 이 전자식이 케이블 방식보다는 굉장히 편해요. 실제로 이게 전지입니다. 손가락 2마디로 할 대로 이렇게 전진, 중립, 후진. 이게 근데 이제 처음에 케이블 방식 쓰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숙달이 안 되면 약간 이게 조금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걸 숙달만 조금만 시키시면요 상당히 편합니다. 자, 핸들, 그 다음에 어탕기도 큰 거 달려 있네요. 예, 16인치 어탕기도 달려 있습니다. 시야각도 괜찮은데요. 예. 근데 이제 스타마린 배의 특징적인 거는 선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높고 용골이 상당히 깊게 나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거는 있습니다. 자, 후미 쪽에 보면 성인 4명 정도, 서서 4명 정도 낚시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네요. 사이드 쪽에 붙어서, 그 다음에 때로는 후미 쪽에 엔진을 가운데로 사이드 쪽에 데크 위에 올라가서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좋은데요? 예? 300마력. 엔진 어마어마합니다. 25인치예요. 딱 봐도. 예? C퍼스터 유압 장치도 돼 있고요. 자, 후미 쪽에 보면은 성인 3명, 4명, 5명이 앉아서 이동가 가능하겠네요. 제가 앉아볼게요. 아이고, 제게 뭐야? 안 붙였구나.
자, 이렇게 됩니다. 성인 1명 정도 앉았을 때 3명 앉고 사이드 쪽에 2명 앉아서 5명 정도 앉아서 이동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 요거는 점검창입니다. 점검창.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FRP 선체 같은 경우는 낮에 땡볕에 이게 복사열을 많이 받게 되면 안에 가스가 차요. 예, 유증기는 아니고요. 약간의 이제 그 열이 찬다고 해야겠죠. 그런 곳이 빠지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군데군데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 디자인 성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제작하시는 회사 대표님이 낚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낚시 모르고 이제 그 배만 제작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마린의 보트의 좀 특징적인 게 다른 회사하고 비슷한 성형이 아니에요. 독자적인 그 디자인 성형으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천장에 보면 레이더도 달려 있네요. 레이더는 상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레이더가 상부에 사람 키보다 위에 닿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전파가요, 저희가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피폭을 하면 그것 또한 몸에 안 좋습니다. 근데 레이더도 사람 시야각에서 위 공간에 전파가 사람 몸에 안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고 가까이 뭐 시야각이 사람 가까운 데 설치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쪽에 공간이 있네요. 사이드 쪽에 공간이 보면 한 32cm 정도 공간이 됩니다. 제가 가볼게요. 자, 이 정도 사이드 쪽에서 낚시 가능하겠네요. 예, 이렇게 보면 배 가로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쪽 공간을 굉장히 좀 협소하게 만들어요. 이 보트는 이제 그 워크라운드 사방으로 이동하면서 낚시도 가능한 그런 보트인 것 같습니다. 예, 낚싯대 코스는 엄청 많네요. 예, 난간도 봤을 때 제가 기댔을 때 제 허벅지 약간 밑에, 예, 주머니 포켓 주머니 허벅지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난간은 배가 흔들렸을 때 사이드 쪽에서 낚시하면서 배가 흔들렸을 때 바다로 빠지지 않게끔 그런 용도가 좀 강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있으면은 낚싯대 거치대도 전동릴 낚싯대 거치대도 거치를 해서 낚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낚싯대 꽂이도 뭐 비품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배 또 하나는 이제 펜더라고요. 배를 접안하거나 배를 붙이거나 특정 목적지에 접안을 할 때 배 선체를 보호하는 펜더가 있습니다. 고무 튜브인데 요만한 거 뭐 사이즈별로 다 있습니다. 뭐 1m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밧줄을 묶어서 사이드 쪽에 여러 개 내리면 선장님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와 배끼리 붙인다는 거는 뭐가 있냐면 간단하게 휴식을 하거나 동료분하고 이제 그 점심 시간 때 같이 배를 붙여놓고요. 식사를 할 때 그럴 때 배를 붙이게 됩니다. 예, 그런 바다에서 배를 붙이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예, 동출을 하게 되면 종종 발생합니다. 네, 백호 선장입니다. 선실에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선실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실은 이렇게 돼 있네요. 굉장히 넓은데요. 예, 이렇게 보면 우와, 새 거여서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예, 생각보다. 성인 3명 정도 누워서 잘 수 있겠는데요? 저 혼자 누웠는데 이 안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예, 공간이 있습니다. 3명 정도 충분히, 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는 요 밑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잠깐 나와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네, 화장실 변기 안에 있죠. 대부분 이제 요렇게 큰 배 안인 이상 밑에 취침 공간 시트 밑에 화장실 변기를 묻게 됩니다. 미국 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 화장실 같거든요. 잘 되어 있는데요. 네, 백호 선생입니다. 친환경 하이테크 특별관을 한번 여기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관련된 업체가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백호 선장입니다. 예, 특별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면요, 관계자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보면 전기 선행기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배터리로 돌아가는 선행기 같거든요. 115마력 이택 엔진이네요. 오,
자동차 배터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요게 배터리가 바다에서 한 8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연비나 요새 그 자동차도 배터리가 나오잖아요. 출력은 더 나옵니다. 배터리가 힘은 특이한데요. 디자인도 기존에 있던 엔진보다도 샤프트가 좀 긴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슬림하게 되어 있네요. 예. 슬림하게 생겼습니다. 예. 기존 그 선행기처럼 생겼는데 배터리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선박 제조하는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해경선이네요. 아, 진짜 멋진데요. 예. 모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목각이라고 하는데 예, 모형을 축사해서 만들어 놓으셨네요. 같은 배는 아니네요. 예, 절단면입니다. 절단면 봤을 때. 예. 하부에 요렇게 보면 HB 그 배터리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예. 무게 중심으로 봤을 때 가운데 들어가겠죠. 예. 가운데 들어가서 뒤에는 엔진 쪽, 그다음에 선수의 상부에는 운전석, 예, 침실 공간 이렇게 되겠네요. 요렇게만 실질적으로 시판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좀 고가예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보편화가 되면, 언제가 보편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편화가 되면 단가가 좀 내려가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레저인들도 소형 선박에서도 배터리를 사용해서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친환경적이고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간단한 충전만 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배터리 방식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별한 장고장이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모형이 요트인데요, 요트. 자, 요런 요트에서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제가 정보가 없어 가지고요. 멋집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은 요런 배들도 많이 타고 예, 달리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백호선생입니다. 조향장치입니다. 예, 컨트롤 레버 조향장치 개발하는 업체 같거든요. 이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레저용은 저기 옆에 있는 컨트롤 레버가 일반 레저용으로 많이 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보면 전자식 기아 노브 같은데, 예, 전자식 기아 노브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면 전자식 기아 노브고 디자인 굉장히 깔끔한데요. 저거는 스틸로 되어 있고 이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메탈이네요. 메탈. 알루미늄 깎아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 기아 노브가 2개 있다는 거는 엔진 2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옛날 보트 큰 선박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큰 선박들을 보면 그 기아를 집어넣고 엑셀을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새 나오는 엔진들은 기아하고 엑셀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진만 그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옆에 보면 요거는 이제 유어선들의 컨트롤 레버에 많이 여기 달리기는 합니다. 예, 보면은 요게 기아하고 이거 엑셀인지 둘 중에 하나는 기아하고 엑셀인 것 같거든요. 핸들도 잠깐 볼까요? 핸들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네요. 예, 핸들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자동차 핸들보다는 좀 작아요.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동차는 육상에서 여기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행동 반경이 핸들이 짧은 회전 반경에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선회가 빨리 움직여야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네, 핸들도 여러 가지네요. 요거 말고도 이제 메탈로 된 그 마리노 핸들도 있기는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죽이 씌워져 있는 요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메탈 같은 경우는 물이 묻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차가워요, 실제로.
이렇게 봄 그 추운 날씨에는 메탈 같은 경우에 물이 묻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죽 제품이 들어있는 씌워져 있는 제품들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백호사장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보면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 보이고 왼쪽에 보이면 레이더하고 항법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자동 항법 장치하고 연동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어라운드 뷰 치고는 사방으로 나오잖아요. 요새 자동차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라운드 뷰가 지금 보면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선박이 엄청 커요. 크다는 거는 이 큰 배는 혼자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승조원들하고 선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여러 명의 선장님, 여기 직원분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라운드 뷰는 시야각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겠죠. 배가 크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라운드 뷰가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면, 지금 보면 사이드 쪽에 배를 접안하는 모습이거든요. 특이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네요. 자, 이거 주차하듯이 가이드라인도 이게 청색으로 보이는 게 가이드라인 같고 3D가 나오네요. 정말 신기한데요. 밑에 보면은 조그만 선박들 있잖아요. 큰 선박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사이드 쪽으로 접안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선박들이 사이드 쪽으로 밀어요. 저렇게 접안 시설에 사이드 쪽을 밀어서 접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래 사방으로 시야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저희 레저부트에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좀 고가겠지만요. 보시면 레이더 기능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항법 장치, 예, 자동 항법 장치하고 같이 연동이 되신다고 하거든요. 신기하네요. 요거는 이제 큰 선박에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레저부트는 어차피 요런 제품들이 안 달려 있으니까요. 100% 육안으로 확인하고 육안으로 보면서 운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해양 인력 양성관에 왔습니다. 보면은 관련된 업체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봐드릴게요. 엔진은 300마력이네요. 예, 300마력인데 엔진이 연동되는 시스템 모습을 이렇게 탈거를 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우, 엔진은 엄청 크죠? 네, 300마력 고마력이다 보니까 머큐리 엔진이 달려있네요. 엔진은 짧은 엔진이네요. 20인치. 저 안쪽에도 이제 대형 엔진이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 자, 실제로 그 엔진이 연결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케이블이나 전자장치나 배터리선이나 각종, 저거는 이제 그 기름 탱크에 들어가는 게이지 노즐이고요. 자, 바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외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핸들하고 컨트롤 레버하고 각종 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전장치이고요. 예, 요렇게 되는데 실제로 엔진이나 그 시스템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다. 예,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백호사장입니다. 엔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요 업체는 마린랜드라는 업체인데요. 머큐리, 예, 총판이거든요. 보면 엔진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야, 고마력도 있는데 150마력도 보이고 250마력.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00마력. 엔진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사이즈가 딱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선박이 크면 고마력의 그 엔진을 달게 되거든요. 헤드 부분 보십시오. 여기 신형 같아요. 예, 신형 같습니다. 여기 보면 8기통이네요. V8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4600cc네요. 4600cc. 무게는 272kg 넘네요. 270kg가 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머큐리 엔진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엔진음이 있어요. 무 하는 엔진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 보면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덤프 트럭을 운전했을 때 붕 하는 육중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250마력까지도 타봤거든요. 예, 300마력은 안 타봤긴 했는데 250마력에 달려있는 배도 타봤습니다. 다양한 엔진을 갖고 나오셨는데 요거는 이제 틸러식 저마력 엔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샤프트, 핸들식이 아니고요. 핸들식이 아니고 요거 이 레버를 당겨서 시동을 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후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거 저말하고 썼었어요. 면허를 따기 전에. 그러니까 4.5마력 이하는 면허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물이 아니고 바다 기준입니다. 예, 민물 같은 경우는 원래 모터가 달려있는 제품을 타고 배를 띄우는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는 상관이 없고요. 자, 다양한 제품이 나오네요. 예, 다음 코너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백호 선생입니다. 바스토로 그 회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대표님 옆에 계시거든요. 관련된 제품 설명도 한번 듣고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스트로 보트를 제조하고 있는 김종철이라고 합니다. 이 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미국의 설계 도면으로 국내 생산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맞는가요? 맞습니다. 아, 예. 기본적으로 모든 배 원형이나 이런 거는 네. 미국에서 설계를 해왔고요. 예, 예. 국내에서 100%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네네네. 저희가 현재는 이제 센터 콘솔이라고 해서 이제 콘솔 박스가 가운데 있고, 네네. 안에 화장실이 있고, 옆에서 이제 낚시를 하기 편한 예, 예. 피싱 전문 보트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쯤에는 앞에 이제 하우스를 조그맣게 해서 하우스도 있는 워커란드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거는 원래 정식 그 판매는 언제부터? 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가 그런가요? 정식 판매입니다. 아, 이제까지 그런가요? 판매한 예. 데는 없고요. 예. 예, 사이즈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3피트, 4피트 그 네. 사이즈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24피트입니다. 지금 엔진 빼고 요까지가 24피트입니다. 아, 이 엔진 예. 끝자락까지? 예, 엔진 요까지가, 앞에까지? 예, 앞에까지 요까지가 24피트요? 정확하게 하면 23.7피트 정도 나옵니다. 23.7피트요? 예, 그래서 24피트. 네네네. 무게는 얼마 정도 나와요? 무게는 2톤 정도 나옵니다. 2톤 정도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이거 제작하는 거 제가 그 영상을, 소개 영상을 봤거든요. 지금 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굉장히 영상이 많습니다. 근데 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생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게 보니까 헐 부분에 보면 이 마린용 폼을 그 예. 적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우드프리라고 하는데 네. 나무 목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가요? 배를 예. 만들 때 안에 골격, 용물이나 이런 부분 또 특히 이런 트랜섬 부분에 하중을 네네네. 받는 부분에 이제 목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근데 목재를 사용하면 나사를 받거나 이런 데서 어쨌든 물이 조금씩 계속 스며들게 돼요. 네. 그럼 보트가 이제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예. 무거워지고 결국엔 그게 썩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강성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네네. 미국에서는 이런 목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드프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예. 나무를 사용하지 않지만 나무보다도 훨씬 강성이 좋고 네네. 근데 수분에는 굉장히 강해서 물을 먹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재가 저희가 샘플 다 갖고 왔거든요. 아, 한번 그런가요? 보시는 게 나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이 배를 성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겔코트를 하고 안에 파이버글라스하고 레진하고 경화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적층을 하게 되는데 레진으로만 하면 강성은 굉장히 단단해지죠. 근데 무거워요. 아, 무겁고 또 그 부분이 부딪히면 이제 크랙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그 강성도 해주면서 좀 덩덩거리지 않게 네. 이렇게 울렁거리지 않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코어라고 하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쿠사라는 재질입니다. 이게 저희 트랜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가 트랜섬 잘라왔는데 트랜섬이 이렇게 두껍죠. 이게 이제 아우, 딱딱하네요. 예, 요게 이제 세 겹이 들어가게 되고 요게 48짜리 합판 한 장에 50만 원이에요. 보통 일반 합판은 8만 원이면 사거든요. 네네네. 요것만 해도 가격이 벌써 몇 배 그러네요. 비싸지만 예. 대신 물을 먹지 않죠. 근데 가볍잖아요. 예. 굉장히 가벼운데도 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 거고. 네네네. 이런 건 이제 스피어 코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 부분이 레진이거든요. 이렇게 네네. 레진인데 이 스피어 코어라는 건 코어 사이로 레진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네.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강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배가 울렁거리거나 덜렁거리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강성은 잡아주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그런 재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뭐 그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원래 배는 그 낮에 복사열을 받으면 안에 그 공기가 좀 뜨거운 열이 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 영상에도 있지만 바닥에 이제 스트링거라는 게 있고 스트링거가
이제 두께가 굉장히 높이가 있는데 네네. 그 사이가 또 저희가 우레탄 폼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예. 이제 열이 올라오거나 이런 건 열도 차단되고 방음도 되고 이렇게 보트가 이렇게 주행을 할 때 퉁퉁거리잖아요. 이거를 솜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부력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열이 차도 각 그 입구나 이렇게 점검부에서 열이 다 빠져요, 자연히. 그래서 열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연료통이 이제 열이 차면 연료가 이제 뭐 폭발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벤트홀이 따로 나와 있어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안에 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피싱 보트니까 네네. 하우스가 없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우스 보트는 이제 열을 빼려면 환풍기를 달든가 뭐 에어컨 달든가 해야겠죠. 이거는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화장실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전동식 마린 변기가 들어가 있고요. 네. 화장실이 없으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화장실을 저희가 안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 보면은 탑에 보면요. 네네. 탑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거든요. 예. 여기 실질적으로 배가 육상에서 끌고 다니시는 분도 저도 예전에 배를 끌고 다녔었는데요. 바다에서는 괜찮은 육상에서 100km 이상 달리다 보니까 이 그 철 빔이나 그런 게 크랙이 가거나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떤가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충격이 많이 가면은 뭐 크랙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프레임이 다 미국에서 직수입을 한 거예요. 예. 국내에서 제조하는 데가 아직 못 찾아가지고 아직 그래요? 프레임은 저희가 다 예. 직수입을 이런 자재들도 다 저희가 직수입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성형이나 건조 이런 모든 건 저희가 한국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한국에서 가공을 하고요. 그래서 원자재는 미국이나 독일에서 수입하고 그걸 가공을 하는 건 저희가 한국에서 다 해서 이제 적층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게 노하우일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저희가 기술 이전 받은 회사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배를 만들어 오던 회사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검증되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말하기는 뭐 그것 때문에 크랙이 간 경우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경험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선박이 나오면은 그 출고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저희 공장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풀가동이 된다면 일주일에 2대 정도가 생산이 돼야 돼요. 일주일에 2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현재는 한 열흘에 한 대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빨리 나오는 편 아닌가요? 예, 굉장히 빠른 거죠. 일반적인 알루미늄뼈가 하나 생산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좀 어느 정도 양산 체계를 갖춘 거예요.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알루미늄 뼈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으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가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용접만 할 줄 알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생산량이 작으면 사실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되면 엔진 포함해서 8천만 원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엔진이 3,500이 넘는데 그 가격인데 이렇다는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대량 생산을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가 엔진 포함을 해서 판매 금액이 8천만 원 선인가요? 예, 맞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하드탑이 아니고 소프트탑인 경우가 이제 7,900만 원 정도? 7,900. 예, 그 정도고 이제 하드탑까지 하면은 이제 8,900, 그 정도 수준. 예. 예. 그것도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드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라이트하고 오디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고 소프트탑인 경우는 이제 소프트탑 프레임에 이제 저기 그 위에 천이 들어간 건데 기본 완전 기본은 탑이 빠진 상태가 기본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왜냐면 캐스팅 낚시 주려는 사람 또 탑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일단 빼고서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엔진이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제 지인분이 7m 그 배를 제가 운전을 했었는데요. 엔진이 2개 달려 있어요. 좋죠. 근데 익숙한 사람들은 엔진이 2개 달려, 저 같은 경우 편해요. 오히려. 편하죠. 워처낚시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도 엔진을 2개를 달 수가 있을까요? 예,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못했는데 150마력짜리 2개를 장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마력 152개나 125개 정도. 그 정도 장착하면 아무래도 2개는 편하죠. 그래서 엄청 조이스틱 편하죠. 달아가지고 좌우노 좌우가 그냥 바로 가니까. 맞습니다. 뭐 정박하기도 편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차피 저희 트랜섬이 있으니까 트랜섬만 넓혀가지고 두 개를 장착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뭐 기존 장착하는 룰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배 어창이 있을까요? 예, 어창이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예. 한번 잠깐 한번 올라가 올라가 보실까요? 이 걸리기 때문에 네. 얘가 크랙이 갈 수가 있거든요. 보통 예. 트랜섬에 크랙 간 거 좀 보시잖아요. 예, 많이 그런 봤습니다. 경우가 많고 트랜섬 자체가 또 물을 먹어요. 네. 이 진동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엔진 플레이트 따로 달면 얘 자체가 하중을 분산을 시켜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분산시키고 얘 자체가 이제 부력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부상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네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저희 거 같은 경우 이렇게 트림 탭이 예. 기본 탑재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밸런스나 이렇게 낚시하다 보면 한쪽으로 몰려서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주행할 때 밸런스가 틀어지는데 이거 밸런스를 자동으로 잡아줘요. 아, 그렇군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예, 올라가시죠. 어창이 다양하게 있는데 달릴 때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예, 예. 나갈 때는 전동으로.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여기에서 들어오는 구멍하고 나가는 호수가 따로 있어요. 두 개 예, 다 예. 달려 있고 예, 예. 달리면은 물 압력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히 밀고 들어가서 자연 순환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정박해 있을 때는 안 돌면 고기가 그렇죠. 죽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모터를 가동하면 네네. 모터로 이제 물을 회전을 시켜줘, 순환을 시켜줍니다. 예. 네. 그 옆에 보면 이 옆에 에어레이터가 달려 있어요. 예. 이쪽에 보면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 이쪽 에어레이터 이쪽에서 네.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이게 이제 폴대를 세우면 그 높이에 맞춰서 나가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저기는 나가는 구멍이에요, 들어오는 구멍이 아니고. 그렇군요. 예. 예. 밑에 호수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네네네. 예. 아, 특이한데요? 예.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자연순환식 어창을 만들려면 대부분 이제 쉽게 하려면 배 후미 쪽에 제작을 하거든요. 예. 선수 부분에 라인을 빼가지고 한다는 게 정확한 설계값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예,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그 화장실이나 콘센트 좀 설명 좀 화장실이 부탁드립니다. 있고, 예, 잠시 보시면 화장실 보면, 예. 넓은데요. 네. 생각보다는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네, 성인 한 명 정도 예 네. 들어가서 편하게 수납 공간도 되겠네요. 굉장히 넓네요 생각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동식 이제 마리닝 경기를 설치했고 이쪽에 보면 배터리를 듀얼 배터리를 썼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방향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듀얼 네. 배터리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정관도 이렇게 이제 틸트가 되는. 이렇게 높낮이 틸트가 조절이 되는, 되는군요. 예, 각도가 조절이 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타서 하거나 예. 보통은 이제 서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올라타지는 않던데. 그렇죠. 예. 예, 올라타면 좀 불편해서 이렇게 하고 예. 간단한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완전히 군더더기 없이 예, 그러게요. 낚시용으로 만든 거예요. 예. 대부분 이제 미국 배가 이제 금액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고 배를 수입을 하거든요. 네. 국내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저희가 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네.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75,000불에 현재 판매가 돼요. 이거 똑같은 실제로요? 디죠. 예, 예. 예. 근데 75,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이 이미 넘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국내에 수입한다 그러면 이제 뭐 운송료니 그렇죠. 부가세니 예, 이런 게 네, 붙으면 맞습니다. 결국 최소한 1억 4, 5천 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정말로 많이 줄인 거죠. 네네네. 사실 지금은 저희도 이제 시장을 지금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정말로 싸게 그러게요. 시장을 열라고 네. 왜냐면 보트를 대중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로 좋으면서도 좀 저렴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네네. 저희가 사실은 저도 배 10년 넘게 탔지만 대부분 중고배로 시작하잖아요. 가격이 맞습니다. 싸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맨날 조난당해가지고 저도 해경에 몇 번 끌려왔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견이 네네네. 내려오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고배를 자꾸 타서 그런 건데 예, 예. 사실 어느 정도 배값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도 높아졌고 사실 차 한 대 값이잖아요. 7천만 원 정도면 맞습니다. 예. 예,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할부 이제 그 리스 좀 끼면 그냥 네네. 자동차 사듯이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주문을 할 때 네네. 할부 서비스 같은 것도 예, 받을 수 리스도 있을까요?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 그렇군요. 캐피탈에서 운영 리스라고 해서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금융권에서 대출도 같이 연결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처럼. 예. 뭐, 물론, 최근에 이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네네. 예, 근데 또 내리겠죠, 뭐, 시간이 되면. 그렇죠.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예.
아무튼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 그러면은 그 본사가 어디에? 저희가 서울에 연구소가 있고 양주하고 이천에도 이제 공장이 있는데 실제 보틀 공장은 서천에만 있습니다. 아, 서천에요? 서천에 보틀 공장이 2,500평짜리가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틀을 사면 보관도 해드려요. 일정 기간 동안. 예. 그러면은 상담이나 주문을 하게 되면 서천 쪽으로. 서천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서울 쪽에 보트를 따로 전시를 해놓을 생각이에요. 한강 서울 쪽에. 쪽에요? 그래서 직접 서천까지 안 오셔도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볼 수 있게끔 네네. 체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설명 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호전장입니다. 대한마린이라는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배는 진짜 제가 정보가 있어서 예, 알고는 있었는데요. 시승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요. 이 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부력통 보이시죠? 밑에 사이드 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말해져 있습니다. 요 부력통. 예, 요 부력통이 예, 선체를 그 기본적으로 부력을 여기 담당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로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딱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무게는 글쎄요 제형표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색깔이 투톤이네요. 사이드 쪽에. 예, 도색을 저기 보면 예, 이 갈색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화이트 톤이고 중간에 이게 밤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위에는 화이트 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630 사이즈입니다. 630 사이즈고요. 대한마린 FW630이라는 브랜드네요. 요것도 이제 워크라운드 하우스 타입입니다. 보면은요. 뒤에 캐스팅 난간이 사이드 쪽에 있고요. 요게 그 요새 대세인 것 같아요. 보통 후미 쪽에 서서 낚시할 수 있는 사이드 난간, 예, 캐스팅 난간이 후미 쪽에 있고, 가운데도 낚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운전석, 하우스 공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네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운전석이 가운데 센터로 가 있고요. 센터 기준에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우스가 돼 있어서 앞에 가림막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앞에 가림막 세미하우스 워크라운드 타입이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오전에 여기 출항을 할 때 이게 날씨가 맑은 날이지는 않잖아요. 보면 새벽에 나갈 때는 굉장히 습하고 뭐랄까 굉장히 춥습니다. 예, 생각보다 동 트기 전에 배를 런칭한 다음에 동 트고 나서 30분 후에 출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물튀김도 덜하고요. 때로는 이제 그 손실 공간에 화장실을 묻어서 용변도 여기 처리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관을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앞에를 한번 봐드리세요. 헐을 보시면 저는 이제 배를 볼 때 헐을 먼저 보거든요. 밑에 헐을 보면 완전 V열이 되어 있죠. 가운데 센터 콘솔에 V열이 되어 있고 한칸 꺾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꺾여 있는 거를 사이드 쪽에 이 각도가 굉장히 높고 가운데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는 용골 공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력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고서는 그 부력통이 사이드 쪽에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게 이렇게 제작을 한 거는 대표님 옆에 계시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FRP 전체가 설계값이 와이드가 가로폭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약간 놀림감이 있어요. 이제 놀림도 잡아주고 선체 부력도 담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력통을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백호선장입니다.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 배가 생각보다, 글쎄요. 이 제작하시는 대표님도 낚시를 하시는 분 같아요. 배를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이제 선수 부분에 이제 운전석 공간이죠. 요런 포지션이 나옵니다. 예. 시야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앞에 이것도 이제 특유의 육중함이 있고, 선수 부분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요 이제 그 선실 공간이 따로 있고요. 아이젠글라스라고 비닐천막을 안에 넣어놓긴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전자레인지도 있고 다 있네요. 밑에 시트를 제끼면 여기 화장실 변기가 있을 겁니다. 야, 지금 조명이 없어서 좀 어두워요.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선실 운전석 보면, 예, 탑마운트 전자식, 예, 전자식 기어노브 예, 있고요. 운전대, 그 다음에 무전기, 어탄기도 큰 거네요. 예. 네, 선장석이 보면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이제 특정 목적지까지 먼 바닥에 오랫동안 갔을 때는 내려놓고 앉아서 운전하고 그 다음에 근거리 운전을 할 때 속성으로 빨리빨리 운전했을 때는 올려놓고 기대서 운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의자가 돌아갈 거예요. 분명히 여기 기어너브를 살짝 돌아갑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그 다음에 뒤쪽 중간 쪽에 봐주세요. 이게 특이하게 식탁이 있네요. 식탁이. 이 식탁이 다용도를 쓸 수가 있어요. 식탁 역할도 하지만 요거는 컵홀더예요. 컵홀더. 이 홈이 파져 있는 거는 배는 그냥 바다에서 꿀렁꿀렁 움직이기 때문에 컵을 올려놨을 때 쏟아지지 말라고 일본적으로 홈이 파져 있는 거고요. 때로는 여기서 이제 채비도 할 수도 있고 다용도를 쓸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그 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요거는 좋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좋아요. 이게 없어서 아이스박스 가운데 넣어놓고 거기다가 밥도 먹고 채비도 정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운데 엔진 기준을 해서 사이드 쪽에 캐스팅 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태양열 전지판을 올려놨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수납함이겠죠? 수납함인 것 같습니다. 예. 잘 해놓으셨는데? 예. 무게 배분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재원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관련된 그 자막 처리를 해드리겠고요. 관련된 업체 정보는 제가 그 제가 촬영된 업체 정보는 밑에 게시판에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호사장입니다. 시스타라는 업체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나중 버전이라고 하나요? 특이하게 이 작은 배에서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 여기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스타말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백고 선장님께서 한번 유튜브로 475를 찍어주신 적이 있고, 네네. 지금은 그 이후에 화장실 버전으로 해서 475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쪽 앞에 공간이 일단은 큰 화장실이 있고요.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폴딩식으로 돼 있어서 예. 어창을 이렇게도 열 수 있지만 네. 시트를 제낄 수가 있나요? 예, 폴딩식으로 해서 나중에 물고기도 다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네네네. 여기에서 고기를 손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편한 자세에서 네네네. 아이스박스 하나 깔아놓고 네네. 이제 도마를 여기서 만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도마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피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 다듬고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다시 옮기는 네네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폴딩 도어 시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창은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위에 앉아서 네네. 뭐 다른 거 할 때 쉴 때도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런데요? 할 수도 있고요. 마주보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밑에는 문인 것 같은데 요거는 뭔가요? 여기 안에는 지금 기름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 탱크요? 네, 42리터짜리 들어가 있고 42리터요? 예. 네, 여기에서 이제 외부에서도 네네네. 주유를 할 수 있고 주유구가 따로 설치가 이거는 안 돼 있지만 네네. 다른 모델들은 주유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가 네. 장점이라고 보면은 네네네. 뭐 낚시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허리도 아프고 이제 네. 다리도 아프고 네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폴딩 식으로 많이 제껴지네요. 네, 작은 배지만 구성을 좀 예.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했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거나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낚시를 네네네네. 하고 편하게 이제 낚시를 할 수 있고 예. 이게 접혀지니까 저희가 잠깐 서 있을 때 낚시하면 기댈 수도 여기에 있고. 또 그렇군요. 이렇게 낚시할 수 있게. 그래서 난간 높이를 이 정도 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예. 난간이 높다 보면은 네네네. 팔도 힘들고 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 난간 높이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네네. 서 있을 때는 또 여기 딱 받칠 수 있게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높이 사이즈 다 쟀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낚시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배를 이용을 하면서 승조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하나 설계를 하셨네요. 이게 난간이 물론 이제 높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으면 상당히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타고 내릴 때도 불편하고요. 이게 적당한 높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동리엘 거치대를 거쳐 해놓고 앉아서 낚시할 때도 굉장히 편하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을 한번 잠깐 볼까요? 화장실 좀 보여주세요. 자, 카메라 제가 받아서 찍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화장실. 성인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예, 배터리 안에 있고요. 문을 앞으로 열고자 하는 그 특정한 목적이 있으실까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가서 이제 열기도 하겠지만 네네네. 저희가 예전에 그 지금은 개발 중에 있고 네네. 여기에서 고압 매트리스가 또 깔려서 침상을 네.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침상을요? 네. 처음 이 설계할 때부터 그 침상이 있었는데 네네네. 여기 침상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 말고 애기들, 가족 단위 네네. 애기들이 예. 필요로 한 네네. 쉴 공간, 누울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매트리스를 이제 깔 생각으로 이제 문을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요. 예.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나서 이제 주행을 조금씩 해도 네네. 안정적이다 싶어가지고 네네.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성형은 지금 외곽에서는 보이실 거예요. 이게 부력통이 있죠. 자, 부력통인데 사이드 쪽에 낚싯대 꽂이나 소품이나 이런 거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력통의 역할이 다양해요. 부력도 있겠지만 이 업체의 이 제품의 특징은 한쪽으로 성인이 2명 이상 섰을 때 한쪽으로 갑자기 부열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쏠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력통이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틀립니다. 예,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작은 배에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예, 다양한 편의 사항이 있는 그런 보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품이나 이런 거, 낚싯대나 전동릴 이런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맨날 타크박스에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수납함에 제품을 집어넣고 잠금 시거 장치만 하게 되면 내가 정박되어 있는 보트 보관소에 그냥 편하게 몸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엔진이 기본 적정 마력이 몇 마력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60마력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60마력이요? 네, 예, 예. 그 더 이상 엔진을 할 수 있지만 네네. 저희 그 배에 대한 메리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가격면, 네네. 그다음에 소형 보트지만 네네. 끌고 다닐 수도 편해야 되고 예, 예. 연비성도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60마력을 선정을 했고 네네. 60마력에서 28로트 정도 나오니까 28로트요? 네, 그 정도 괜찮고 예. 성인이 4명 탔을 때는 예, 예. 약간 좀 버거운 면이 있어요. 네. 뭐 등치 크신 분도 있고 작은 그러겠죠. 분도 예, 있으니까 예, 네, 네, 네. 무게 감량을 해가지고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 또 최적의 또 배가 될 수 그렇군요. 있다고 예. 판단을 했고 지금도 아직까지 선주님들도 많이 타고 계시고 네. 그러면 배 순수 무게만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지금 이 475 같은 경우는 T탑 엔진 빼고 네. 지금 550km에서 550km 580k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네. 배가 무거운데도 잘 나가는 이유가 네네. 이 헐에 대한 각도와 네네. 그 다음에 높이 네네. 그게 예전에 저희가 16년에서부터 이 시스타마린을 운영을 했지만 예, 예, 예. 그 헐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헐이 너무 괜찮기도 하고 네네네. 평가받을 때도 좋았고 네네. 심지어는 이제 뭐 마린 사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타봐서 네네. 되게 좋아하시는 그 헐 디자인과 그 각도 네. 그런 게 돼 있어가지고 배가 네. 참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 정도, 그 지금 보여지는 어탕기, 예, 전자장비 빼고요. 네. 엔진 끼고, 트레일러 끼고, 요 정도 지금 보여지는 요 상태에 세팅했을 때 소비자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에서 소비자가가 한 화장실- 2,500만 원 정도 2,500 돼요. 이요? 네, 엔진이 뭐 한 1,000 조금 넘고 네네네네. 그리고 배 선체가 1,255만 원 정도 되고요. 트레일러가 한 300만 원 보시면 되고. 네, 백호선생입니다. 자, 또 하나 모델을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시스타 20이라는 20피트 보트고요. 센터 콘솔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있다고 하네요. 요게 설계를 했을 때 저도 리뷰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예, 외부에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내부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듣겠습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시스타 20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큽니다. 예, 대표님께 예, 설명도 듣겠습니다. 예,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시스타 20 모델은 말 그대로 시스타 20피트를 칭한 시스타 20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희 이 시스타 20 같은 경우는 스피드한 보트고 그리고 화장실도 탑재되어 있고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좀 넓고 뭐 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보면은 밑에가 뚫려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배들은 밑에다 아이스박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어창이 밑인가요?
어창은 앞에 있습니다. 어창이 앞에 앞에 있나요? 있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스박스를 만들어서요. 네네. 수납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문이 지금 안 열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창은 앞에 있나요? 네, 어창은 앞에 있습니다. 예, 예. 어창 같은 경우는 와우. 좀 깊이가 좀 깊고 물을 많이 담으려고 네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깊이로 봤을 땐 200리터 정도 돼 보이는데요. 저희가 한 160리터로 160리터 요? 네. 계산해 봤을 예. 때는 160리터. 사람도 물이 들어가겠네요. 네. 저희가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니까 아, 그런가요? 네, 예. 예. 충분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 방어도 한 두세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예, 예. 그다음에 앞에는 저희가 올라가서 네. 이제 캐스팅을 할 수 있게 난간도 뭐 올릴 수 있고요. 아, 추가적으로 네네네. 올릴 수 있고 예, 예, 예. 저희가 이 발을 껴서 예, 예. 이렇게 껴가지고 캐스팅 낚시를 많이 네네네, 맞습니다. 많이 예. 합니다. 여기 예. 뭐 지탱도 많이 해야 되고 바다에서는 배가 꿀렁꿀렁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요 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발을 여기다가 사이드 쪽에 끼게 되면 아무래도 지탱하는 여기 힘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아, 네네. 이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몰드를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예, 접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는 여기- 다 수납 공간이고요. 예, 수납 공간이고 네. 또 저희가 이제 휴식 공간에 또 굉장히 생각을 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아, 네네네. 여기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오손도손이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네, 예. 다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 쉴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 배에다가 가이드 모터를 설치를 할 때, 네네. 그럼 대부분 보면은 선수 부분에 오른쪽이나 왼쪽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가이드 모터도 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설치가 된 배들도 있고 앞에 설치한 배들도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난간이 좀 개조를 이 지금 난간 말고 다른 난간으로 개조를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높일 수도 있어가지고 네. 가이드 모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밑에가 뚫려 있습니다. 보면은 가이드 모터를 달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판을 덧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녹슬지 않게 알루미늄 판을 외부에다 이렇게 덧댑니다. 덧대서 바깥으로 가이드 모터를 바깥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했을 때 그 판 자체에 밑에 실리콘을 새서 접합도 하지만 볼트로 그냥 쭉 눌러서 하는 것보다 배에 힘을 받으려면 볼트 너트로 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볼트 너트 체결할 때 손이 들어가잖아요. 예, 손이 들어가는 이게 장점이네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볼트 너트를 몇 개를 체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다에서는 배가 이게 꿀렁꿀렁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유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백호 선생입니다. 자, 후비 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진이 지금 현재 115마력이 달려 있거든요. 대표님, 그러면은 맥시멈은 몇 마력까지 달 수 있나요? 맥시멈은 200마력까지 200마력까지요? 네, 200마력까지 설치가 되고요. 네. 지금 실제로 200마력을 설치하신 선주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115마력도 지금 저희가 58km, 네네. 뭐 55km, 뭐 네네. 이 정도 키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가고 네네. 저희가 4명 탔을 때 그 정도 속도가 되니까 예. 이것만 해도 충분히 그러네요. 보장이 돼요. 네네네. 200마력 같은 경우는 지금 속도를 측정을 한 게 있는데 예. 그거는 한 76km 정도 나가는데 76km?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그렇죠, 배에 그렇죠. 뭐 무리가 그렇죠, 가고 그렇죠.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 바다에서는 출력을 많이 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이상하게 그 외국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그 적정 마력을 달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력을 달게 되면 이제 배가 처음에 출고됐을 때 적정 마력이 있습니다. 그 적정 마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비 대비. 왜냐하면 너무 고마력에 달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뇌가 많이 처져요. 예, 처지기도 하고 출력을 실제로요.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70km 이상 됐을 때 제대로 조향이 안 됩니다. 속도감이 한 120km 정도 느끼거든요. 차하고 배하고 전혀 틀리기 때문에 한 60km 정도만 나와줘도 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안에는 다 수납 공간인가요? 예, 이쪽은 뭐 기름 탱크 뭐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네, 공간 제가 확인할 넓네요. 수 있고 예. 여기 안에다가 무슨 뭐 태클 박스라든지 아니면 카바라든지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네네네. 마련해 놨습니다. 기름 탱크는 몇 리터인가요? 지금 105리터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105리터요? 네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금 뒷공간이 뚫려 있는 이유가 네네. 낚시를 이제 아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 예, 예. 뭐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아,
편하게 또 쭈꾸미 낚시할 때는 그러네요. 많이 네. 타거든요. 이렇게 네.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네. 그래서 뭐 난간도 옆으로 만들어서 붙이긴 하지만 네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저희는 아직 난간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전 난간은 네.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네네네네. 그리고 뒤에서도 이렇게 공간 활용을 많이 낚시를 할 수 있고 앞뒤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네. 일부러 뒤쪽 공간을 개방을 하셨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백호 선장입니다. 자, 빅베어 마린이라는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업체는요, FRP하고 콤비보트의 튜브하고 같이 접목한 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이드 쪽에 튜브가 씌워져 있죠. 가운데 헐은 FRP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난간이나 이런 거 똑같고요. 근데 특이점이 보면 자, 운전석이 선수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배가 콤비보트든 고보트든 간에 운전석의 가운데 센터로 가 있는데 가운데 시트 포지션은 센터에서 앞쪽으로 살짝 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운전석 콘솔은 앞으로 선수 부분에 놓여져 있네요. 이것도 나름대로 설계값이 있을 겁니다. 일부러. 일단은 엔진은 후미 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빅베어머리 450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4m 50짜리 같습니다. 가로포, 재원이 제가 정보가 없어서 마력은 야마 90마력 달려있네요. 부상판도 달려있습니다. 이게 배가 보면요, 엔진의 부상판은 다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밸런스, 좌우 흔들리는 밸런스를 잡기 위한 목적, 또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상 활수를 빨리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 얇은 판이, 작은 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출력을 내면 배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4,500rpm 이상 돼야지만이 파도 위에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갑자기 쭉 가다 갑자기 속력이 쭉 나가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나가도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살짝 슬로틀을 살짝 내리십시오. 그러면은 속도가 쭉 줄으면서 내가 당겼던 속도하고 정식적으로 쭉 나갑니다. 그게 안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헐이 25인치인가요? 헐이 20인치 같기도 하고요. 엔진이 20인치 같기도 하고 25인치 같기도 하고 정말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기본 봤을 때 성인 2명, 4명, 5명, 4명 정도는 앉아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인 것 같네요. 화장실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콘솔이 좀 작다 보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이제 저도 낚시를 좋아하고 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큰 보트,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큰 보트는 큰 보트만큼의 편의사항이 있겠지만 관리비하고 연비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작은 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런 거나 한정적인 공간에서 낚시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투 낚시, 저같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픈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 보트가 편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호 선장입니다.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선수 부분을 약간 여기 높여놔서 굉장히 높아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앞에 앉는 공간도 있네요. 자, 앉아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편한데요, 나름. 앞에 선수 부분에 조명이 있네요. 이게 보면 때로는 이제 탑이 없는 보트들을 여기 콘솔 앞에다가 조명을 달긴 하는데 그 조명 위치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다 틀립니다. 이게 선수 부분에 여기다 다는 거는 배가 이제 바닷가에 나갔을 때 보면은 배 밑을 앞에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비치기 위해서 선수 부분에 조명을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이 있으면 탑 위에 선수 부분에 앞에다가 조명을 달거든요. 그거는 이제 멀리 비치는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탑이 없다고 하면은 뒤에 보면은 놀바가 있어요. 놀바 후미 쪽에도 조명을 달기도 합니다. 놀바 후미 쪽에 다는 거는 저거는 이제 배 안쪽에 비쳤을 때 비치기 위한 하나의 용도고요. 사이드 쪽에 이게 워크랜드 타입으로 만드셨네요. 사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점검창도 보이고요. 보면은 자, 이런 포지션이 되겠죠. 근데 이제 콘솔이 조금 약간 높네요. 봤을 때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콘솔이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특이하게 왼쪽으로 가 있네요. 자, 왼쪽으로 가 있고 각종 스위치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탕기는 탑 위에 콘솔 위에다가 올려놓으셨네요. 근데 엔진 기어 노브는 사이드 마운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미 쪽에 앉을 수 있는 시트 공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인분들하고 시트가 2개예요. 2개 보면
하나는 이쪽으로 바라보고 하나는 이쪽으로 바라보고 해서 이게 등을 대고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배가 이동할 때는요, 장거리 이동할 때는 무게중심을 잡아서 이동하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공간이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달리게 되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파도가 고르지는 않거든요. 달리다 보면은 사이드 파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착석을 할 때는 시트 포지션이 무게중심을 딱 맞춰서 했듯이 그 시트 포지션에 앉아서 이동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컵홀더나 이런 거는 편의상은 다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놀바 말씀드릴게요. 그 놀바가 이게 보면, 요거는 이제 레이더, 반사봉이다, 반사봉. 왜냐면 이런 작은 배 같은 경우는 큰 선박이 봤을 때 레이더 화면에 요만하게 보여요, 요만하게. 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달게 되면 내 배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반사를 해서 크게 보입니다. 레이더 상에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배들은 레이더 반사봉을 하나 사셔가지고 달고 다니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천둥도 있죠. 천둥도 요거는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다시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배가 마주보고 달렸을 때 저 배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건지 멀어지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청동도로 확인을 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박등. 배를 정박을 했을 때 적은 암페어로 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박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치죠. 예. 그 다음에 저 같으면은 이제 조명을 하나 더 여기 있네요. 여기 호미 쪽에도 조명 하나 달아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배가 호미 쪽에 달려 있죠. 배가 새벽녘에 런칭을 하게 되면 깜깜해요. 깜깜하기 때문에 슬로프에서 배를 런칭을 할 때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았는지, 프로펠러 주변에 이물질이나 밧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를 달고 다니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도 제가 기회가 되면 바다에 한번 주행 한번 해보고 리뷰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자, 럭키마린이라는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요, 국내 알루미늄 배를 제작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 배에 바퀴가 달려있는 수륙 양용 보트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제 리뷰 영상도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버전이 사이즈가 큰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죠. 네, 백호선장입니다. 자, 이 배는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특이하게. 오르카 720 수륙 양용 보트입니다. 선체는 기본적으로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 이게 그 외국에서도 수륙 양용 제작하는 업체가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유압장치나 이 압이나 이 속력이나 이런 게 세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가 뒤 후미 쪽에 2개, 앞에 선수 부분에 하나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근데 물이 뛰어났을 때는 바퀴를 싹 듭니다. 이렇게 들고 달리거든요. 이게 내리고 달리지 않아요. 이거 바퀴를 내리고 달렸을 때는 슬로프에서 이동을 해서 슬로프에서 런칭을 할 때, 그 다음에 백사장이나 이런 데다가 간단하게 올리고 내릴 때, 그 다음에 이제 접안 시설이 없는 공간에 육상에 잠깐 올릴 때, 오를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그 바퀴를 올렸을 때에 이게 무게중심이 핸들링이 이렇게 갔다 좌회전 우회전 했을 때 무게중심이 틀려집니다. 왜냐면 그 배에 사람이 타기 때문에요. 그 또한 이제 그 무게중심이, 이게 뒤에는 바퀴가 2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양쪽을 잡고 있지만 선수 부분에 바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핸들링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뚜기처럼 바닥 쓰는 그런 설계값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국내 유일하게 알루미늄 수륙 양용 제작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내부로 가기 전에 뒤로 한번 가보시죠. 일로 와보세요. 자, 보통 후미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버라더 엔진이네요. 버라더 엔진. 머큐리 버라더 엔진. 엔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엔진 보면은 탐나요. 300마력입니다. 300마력. 스테인리스 프로펠러 되어 있네요. 자, 바퀴가 양쪽으로 되어 있죠.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제 유압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압 장치가 되어 있고 물에 뛰어났을 때 바퀴를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상판도 달려 있네요. 제가 제 촬영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상판이 2가지예요. 이제 이게 접이식하고 이게 판으로 되어 있는 2가지거든요. 근데 요새는 요걸로 많이 좀 쓰더라고요. 추세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 요게
요건 뭐냐? 이제 배는 전기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달려 있어. 아노드입니다, 아노드. 예. 요게 썩어야 돼요. 예, 전기 장치가 되면은 저게 이제 부식이 돼서 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거 아노드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엔진 쪽에도 달려있고 선체도로 달려있고 다양하게 다 달려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와, 카울이 엄청 커요. 자, 이렇게 보면 뒤쪽에 보면, 예, 올라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뒤쪽에 보면 여기 지금 모터가 보이죠? 이 전동 모터는 이제 이 구동측, 예, 바퀴 구동측으로 돌려주는 모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선체의 구동은 이 버나드 엔진이겠죠? 예, 버나드 엔진 300마력은 이게 전자식일 겁니다. 예, 전자식 맞죠?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우스 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배가 크고 넓다 보니 뒤 후미 쪽에 난간이 1.2m 정도 뒤로 나와 있네요. 저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런 장치가 없으면 후미 쪽에 이게 접이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늘막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낚시를 할 때 비가 오거나 태양이 강렬했을 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뒤쪽에 후미의 천마 부분이 뒤쪽으로 나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은 3단으로 접이식이 양쪽으로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예, 이렇게 접어서 딱 닫고 접어서 열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박이 가능한 모트입니다. 화장실 안에 있겠죠, 당연히.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네, 백호 선생입니다.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초모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사이드 쪽에 여기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수납할 수 있고요. 유리 글라스는 예, 4개 정도, 2개? 예, 2개 정도 접어서 사이드 쪽으로 싹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이 보면 배를 보실 때 동선도 상당히 보셔야 돼요. 동선이 보면 가운데 센터로 돼 있네요. 센터로 돼 있고 저 안쪽에는 하우스 공간, 그 다음에 운전석은 오른쪽에 놓여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보면 큰 여객선의 운전석 같은 위에 보면은 조향장치나 무전기나 그 다음에 전기 차단기나 이런 거 다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우스 베다에 보니 그 와이퍼 기능도 있고 룸밀러도 있네요. 특이하게.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개폐형 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왼쪽에 보면은 예, 왼쪽에 보면은 사람 2명, 성인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예.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정도 나오네요. 예, 오른쪽에 한 3명 정도 붙어서 앉을 수 있겠네요. 자, 앉아 볼게요, 한번. 자, 공간이 있습니다. 3명 정도 앉을 수 있고, 선장석은 선장석에 앉아서, 선장님은 앉아서 운전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가 높네요,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높습니다. 앉았을 때의 가슴 높이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선실 밑에, 시트 포지션 밑에 전동 화장실 있죠. 성인 3명 정도 놓을 수 있겠는데요. 예. 성인 3명 정도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장석을 잡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이 배는 수륙 양용이다 보니 그 기어 노브를 움직이기 위해서 조향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야, 스위치도 굉장히 많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전자식 기어죠. 예, 선행기는 전자식 기어 300마력 예, 되어 있고요. 요게 전동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조향 장치인 것 같아요. 좀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이게 보면 요게 원래 이제 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전동 바퀴가 없는 거는 원래 이 레버가 배를 사이드를 움직이는 사이드 모터를 움직이는 그 조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퀴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RPM, 예, 바퀴를 움직이는 RPM, 예, 속도겠죠. 그 다음에 비상 정지 버튼도 있고요. 버튼기는 매립형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백호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요. 예, 캠핑카 업체의 카라반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독일 제품입니다. 보면 회사는 오토무즈라는 회사고요. 데스랩스 노마드 490 BLF라는 제품이네요. 이게 보면 전장의 길이가 7m 20 정도 되고요. 전폭이 2650 정도 됩니다. 이제 카라반 캠핑카도 그렇고 카라반도 그렇고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동선 자체가 다 틀립니다. 구조가 다 틀리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들어가서 대부분 들어가서 센터에 화장실이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침실 공간이 있고 휴게 공간이 있고 이렇게 동선을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좀 틀립니다. 예, 인테리어 자체가 글쎄요, 그 카라반을 제작하는 독일에서 직수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예, 세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백호 선생입니다. 안에 내부에 아무도 없어서요. 마스크 벗고 할게요. 자, 보면은 인테리어 마감이나 이런 마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이게 틀에 탁탁탁탁 끼워 맞히는 듯한,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예. 조명을 굉장히 잘 썼다. 적재적소에 굉장히 잘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운라이트하고 사이드 간접 조명하고 이런 게 잘 되어 있죠. 예. 동선을 보면 들어오시자마자 특이하게 앞쪽 부분에 싱크 공간이 있네요. 특이합니다. 이런 구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이게 수납 공간이나 가스쿠커겠죠? 그 다음에 수전. 그 다음에 전면에 제 개방창, 천정의 개방창. 요것도 이제 좀 특이한, 선수 부분에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선수의 그 천장 부분에 개방이 원래 안 되고 모양만, 예, 그냥 시야각만 좋게 하는데 개방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가 휴게 공간이네요. 그 다음에 저 안쪽이 침실 공간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가족용 인테리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딱 마음에 들어요. 제가 캠핑카도, 그, 레저 박람회에도 많이 참가를 해서 캠핑카, 카라반 다양하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본사에 촬영해서 미국 캠핑카도 제가 촬영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에는 다 수납장이겠죠? 장 밑에 수납 공간, 옷장일 것 같습니다. 다. 사이즈를 봤을 때. 그 다음에 천장 부분 다 수납 공간이고, 한 4명 정도는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네요. 예, 식탁이 가운데 센터로 되어 있고요. 조명이 너무 좋아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베드입니다. 메인 베드 침실 공간이고요. 성인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화장실이겠죠? 특이합니다. 대부분 화장실이 들어와서 전면 쪽에 놓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메인 베드 오른쪽 사이드 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다음에 간단한 수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강화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창문도 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 공간. 자, 화장실은 제가 섰을 때에 충분한, 예, 고도 높이가 되고요. 샤워 편하게 할 수 있고, 위에 환기창도 되어 있네요. 2명 정도는 들어오게 좁고요. 어차피 이거는, 여기는 간이, 예, 외부에서는 간단하게 샤워하고 간단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니까요.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쁜데요? 제가 한번 잠깐 누워보겠습니다. 잠깐. 누우면 잘 것 같긴 한데. 우와. 우와. 180 정도 되시는 분도 놓을 수 있겠네요. 예. 공간 한번 쭉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어린아이 한 병을 끼면 좀 좁을까요? 예. 편하게는 성인 2명 정도는, 예, 놓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 쪽에 보면 다 수납 공간이네요. 예. 전기, 스위치도 있고, 다 수납 공간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캠핑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제작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카라반도 마찬가지 이제 우기 때 결로가 나는지, 겨울에 결로가 나는지 안 나는지 상당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름에 카라반 샀는데 겨울에 겨울을 다 여기 났을 때 벽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그 결로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결로 작업을 단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로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기 때 마감이나 이런 게 이음새나 이런 게 유격이 좀 생기고 그 안으로서 습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고 나서 나중에 뭐 장마철 지났는데 겨울 지났는데 그때 하자가 생기면요 머리 아픕니다.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자, 냉장고네요. 딱 봐도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큰데요? 이거 어떻게 넣는 거야? 예, 열립니다. 예. 냉장고 큽니다. 이게 대부분 미니 냉장고, 협상 공간에 미니 냉장고 밑에다 하나 수납하거든요. 근데 캠핑을 하다 보면은, 짐이 많아져요.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캠핑을 많이 하고 지금도 차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수납 공간이 천정이 있고 밑에 있고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거는 캠핑카 트레일러가 있으면요. 자기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비박을 하시는 분들은 못 가지고 다니는 거는 다 수납을 해서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 옆에도 동일한 제품이 하나 있긴 한데, 예,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백고사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캠핑 트레일러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업체명은 티모토 RV, 주식회사 티모토 RV라는 업체고요. 미국 캠핑 트레일러입니다. 그 캠핑의 메카는 미국이죠. 아무래도 국내하고 사정이 약간 틀립니다. 이게 저희는 골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요, 골목이라 해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차가 크잖아요.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국은 약간 여기 실정이 튼 게 미국에는 제품을 만들 때 안전을 최우선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사항도 편의사항이지만 그리고 트레일러 자체가 튼튼하고 크고 편의사항이 다양하게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사이즈별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중에 제일 큰 걸 한번 볼까요? 좀 관계자분이 안에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보면 이걸 리모컨으로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이드 어닝이죠. 이게 몇 메타일까요? 1m. 한 4m, 5m는 돼 보이는데요. 예, 전동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이드 쪽에 요거는 무드등이겠죠? 예, 스피커 무드등인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캠핑 트레일러가 보면 하부에 프레임을 만들어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하우스 공간을 딱 만들어가고 딱 올립니다. 그 다음에 결선을 하거든요. 근데 안에 인테리어는 동선은 업체마다,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다 동선이 다 틀립니다. 자, 요거 간단히 보여주세요. 여기 가까이 와보세요. 동선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메인 베드가 초록빛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휴게 공간 확장형이네요. 확장형입니다. 이 지금 전면 부분에 후면 쪽에 확장이 되네요. 제가 캠핑 트레일러 미국 제품은 작은 5m급을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확장이 됐었어요. 가성비가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캠핑 트레일러는 크면 좋습니다. 크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크면 정박형의 트레일러가 있거든요. 끌고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용도하고 정박형은 따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형이다 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 캠핑을 정작 즐겼을 때 내 집처럼 편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관계자분이 계셔서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외관을 먼저 살펴드린다면 바깥에 수전이 돼 있네요. 이게 바깥에 수전이 돼 있다는 게 사이드 어닝을 펼쳐놓고 밑에 이제 휴게 공간, 그다음에 그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담소도 나눌 수도 있고, 저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물놀이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수전에서 그 식기도 세척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냉장고인가요? 예, 냉장고가 매립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집어넣고 딱 문 닫으면 아예 그냥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밑에 보면은 전동 모터도 되어 있죠. 발판은 앞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보면 축이 가운데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로 되어 있고, 원래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차에 아마 관성 브레이크, 여기 자체 브레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차 힘의 브레이크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저 무게가 없으면요. 원래 보트 트레일러도 그렇고 카라반도 그렇고 캠핑카는 자체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자체 브레이킹이 되어 있는 게 차가 쓰면 그 자체 브레이킹으로 이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등치가 있으니까요. 네, 백호 선생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딱 보시기 어떤가요? 집인데요, 그냥 끌고 다니는 집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그 보트 낚시만 주로 하지만 앞으로는 캠핑도 할 예정이에요. 장비를 다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지인분이 카라반이 하나 있어져 갖고 같이 이렇게 생활도 하기는 하는데 뭐 담아내는 영상은 없습니다. 미국 캠핑카 수입하는 업체 제가 촬영본도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이 제품도 지금 현장가가 굉장히 저렴한 게 판매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등치 큰 것들은 작은 보트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에 40피트는 50피트는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으면 그 하나가 물류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요렇게 큰 것들은 어디 집어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에다가 딱 싣고 와야 됩니다. 싣고 온다는 거는 그거 얼마 하겠어요? 하겠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배 위에다가 딱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 카라반을 묶을 수 있는 공간을 여기와 선소까지 다 받습니다. 물류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더 비싼 거예요. 자, 봤을 때 메인 출입구에 들어왔을 때 가운데 센터에 봤을 때 휴게 공간, 그 다음에 메인 베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서브베드. 그러니까는 5인 가족이 취침할 수 있고 편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뭔가 좀 틀려 보이지 않나요? 요 공간이 확장한 공간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쭉 움직여서 여기까지 여기 공간이 확장형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굉장히 큰 공간인데 확장을 해서 글쎄요, 뭐 3인 가족, 2가족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주방 공간 보이죠? 가스쿠커하고 수납장. 네, 백호장장입니다. 자, 냉장고는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 동선 굉장히 크죠? 제가 혼자 있는데 10인 가족도 생활하기 좀 북적댈까요? 3인 가족, 2가족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스쿠커 있고요. 그다음에 식탁. 식탁이 엄청 커요. 예. 주방공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크 공간이 저희 집하고 똑같은데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냉장고. 예, 냉장고고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앉아 계신 공간이 휴게 공간인데요. 휴게 공간이 확장이 됐습니다. 1m 정도 바깥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실 공간이 여기입니다. 메인 침실 공간인데 제가 본 카라반 중에 제일 큽니다. 와보세요. 자, 어린아이 포함해서 성인 2명 정도는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도 공간이 남아요.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튼튼하고 크고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도 있지만, 무거운 거는 어차피 이게 공차 중량이 한 3톤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퀸 사이즈 침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창은 4방으로 다 돼 있고, 여기는 사이드 쪽에 옷장이겠죠? 예, 옷장도 커요. 그 다음에 220 콘센트도 있고, 위에 맥스팬도 다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각종 조명도 어둡진 않아요. 예, 어렵진 않습니다. 자, 냉장고 그냥 큰 사이즈네요, 그냥. 세상에. 그냥 일반 사무실에서 제 일반적으로 쓰는 양면한 냉장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캠핑 트레일러 이 정도 냉장고면 엄청 큰 거예요. 자, 냉동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항구에 낚시하는 공간에, 특정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예, 거기다 주차해 놓고 그냥 배 하나만 쓱 끌고 가서 그냥 여기서 생활하고 낚시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맞은편에 서브베드를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백호 전장입니다. 자, 오른쪽에 들어오는 출입구고요. 여기는 뭘까요? 주방 용품들 보관하는 공간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팬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난방기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휴게 공간. 잠깐 앉아볼게요. 그러면 4명, 5명, 4명. 예, 4명 정도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방충망이나 이런 것도 다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보니까 이 카라반 자체가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용 카라반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캠핑의 메카는 미국입니다. 유럽도 캠핑을 많이 하겠지만 카라반 캠핑카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전통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베드. 와, 세상에. 여기도 성인 2명 눕기에는 좀 좁을까요? 이게 잘라져 있어 갖고요. 머리를 저쪽에 두면은 2명 정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차이는 있겠지만 서브베드가 양쪽으로 2단으로 되어 있네요. 밑에는 다 수납 공간이고요. 발판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이겠죠? 와우, 세상에. 보시나요? 잠깐 봐주세요. 엄청 넓어요. 와, 이렇게 넓나요? 변기. 우와, 제가 본 카라반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은데요. 자, 수전도 있고요. 변기가 앞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어서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로 방지형 그런 거는 다 되어 있고요. 2명도 들어와서 그냥 샤워하고 간단한 용변을 보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천장에는 맥스팬이 달려 있습니다. 맥스팬의 역할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공기를 거꾸로 팬을 돌려서 들어와서 공기를 순환시킬 수도 있고, 냄새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맥스팬입니다. 맥스팬은 다 달려 있어요. 220 콘센트나 이런 것도 다 돼 있네요. 박람회 기간에는 좀 할인 행사 하신다고 합니다. 예, 박람회 끝나기 전에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요. 보시고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